다음에 그 자료 있으면 또 보내주시죠. 예. 이 화폐는 동전인데요. 하나에서 그 3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혹은 3은 1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중간에 장군이 서가 있고 삼수를 써놨습니다. 삼수를 그려놨는데요. 카자흐스탄에서 주조한 동전입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이것은 고대 그 로마 시대의 그 금화로 보입니다. 이 금화인데 재밌는 것은요, 이 화폐에도 삼수가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폐는 오늘날 화폐학이라고 해서 학문으로서 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화폐학으로 보자면 사실은 그 우리가 지금 깃발만 가지고 3을 논했는데 사실은 화폐에도 위에도 3이 동그라미 3이 있고 밑에도 3이 있습니다. 예. 콘이라 해놨네요. 콘코르. 콘코르는 칸의 집단이라는 것이죠. 칸을 콘이라고 했습니다. 콘코르. 예. 그 다음 또 자료 한번 볼까요? 이거 닭종족입니다. 닭종족인데 재밌는 것은 오른쪽에 이렇게 초성달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른쪽에 그 초성달은 바로 고조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제가 또 연구한 바와 같이 닭종족은 고대 가야 사람들, 영어로 케카야스, 가야 집단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라가 계림이 되죠. 계림. 닭개자가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 또 다음 자료 한번 볼까요? 여기는 카자흐스탄에서 기념주화로 한 7년 전인가 기념주화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중간에 당군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곰과 호랑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위에는 새를 숭배하는 새가 또 위에 날아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곰하고 호랑이는 신하가 아니다. 당군도 신하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2016년도에 기념주화로 발행하였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역시 이거는 시칠리아,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서 주조된 그 은하인데요. 이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은하에서 글자가 뭐라고 나오냐면요. 은하에서 프로코스라고 나옵니다. 프로코스. 프로코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프로코스. 프로란 것은 원형이 버로입니다. 버로. 광명을 이야기하죠. 광명. 이 코스는 무슨 뜻입니까? 코스는. 고대 환웅 시대에 김길만 선생님은 잘 아실 겁니다. 치우씨가 있었고요. 대표적인 종족이 치우씨가 있었고 고씨씨가 있었어요. 이 고씨입니다. 고씨. 고씨를 로마에서는 거의 뭐 코스로 통일해서 부르는 것으로 제가 연구했습니다. 발음은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발음은 그 고씨가 카스, 쿠스, 코스, 뭐 그 다음에 키스, 캐스, 뭐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 고시 종족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고시를 환웅 시대의 고시 종족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 강명의 고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 지금 여기에 시칠리아 기원전 47년에 주조된 시칠리아 화폐에 나타난
이 고시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 북부의 세르비아 문명권에서 남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환웅의 고시 종족을 잊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폐에 고시란 이름을 많이 자주 새기게 됩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또 한번 보시죠. 이것도 삼수입니다. 굳이 동글배가 3개고 삼각형 3개가 돼야 삼수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우리가 3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두나, 세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동글배기가 확실한 거고요. 그래서 3을, 화폐에도 깃발뿐만 아니라 화폐에서도 3이 일상적으로, 중심 철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자리 한번 보실까요? 이거 그만데요. 재밌는 것이 코스 3이라고 되어 있어요. 코스 하나, 둘, 3. 이 고시. 고시 종족은 3을 제일로 쳤다는 거죠. 3에서 떠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고시 종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거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금화에도 벌써 이렇게 3의 고시라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았어. 그들이 최소한 지배층은 흑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 한번 볼까요? 그리스 주화인데요.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가림도 문자가 나옵니다. 가림도 문자가 어떤 문자가 나오느냐면요, M이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V자나 이렇게 된 것이나 이렇게 같습니다. 요거는 M은 어머니고요. 이것은 아버지를 뜻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같이 표기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보시죠. 여기도 이 수탉 동전이 개와 더불어서 수탉이 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의 그 닭 종족들이 나중에 로마로 이제 이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인류 문명사에서 그 닭 종족들이 나중에 가야 종족까지 연결됩니다.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리고 오스트리아나 루마니아나 독일 등지로 그 닭 종족들이 많이 진출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다음요. 여기 보면 절만자처럼 되어 있고요. 포도송이같이 되어 있는데 자삼우삼입니다. 전부 3으로 되어 있어요. 옆으로 이리 가도 3, 저리 가도 3입니다. 전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을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절만자가 왜 옛날부터 있었는지는 저도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마케도니아에서는 트라케아의 화폐라고 합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하네요. 그 다음 화면은요.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물고기 2마리 사상입니다. 물고기 2마리 사상이 미시아, 오늘날의 그 그리스 반도의 남부로 추측되는데요. 미시아 키질코스 화폐국에서 주주된 금화입니다. 금화인데 기원전 600년으로 추정되고요. 물고기 2마리 사상이 그냥 예수 태어나기 600년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문학적으로 본 물고기 자리와 거의 연대가 거의 맞아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 탄생과 동시에 물고기 2마리 생겼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 이거 화폐에 나와 있으니까. 기원전 600년 전에 물고기 2마리 금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요. 요거는, 여기도, 사실 닭입니다. 닭이 인간이에요.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닭이에요. 닭이 인간인데, 그러니까 닭종족이 날개 달린 닭사람인데요. 기원전 550년 정도에 주조된 그 금화인데요. 그거 보면 닭종족이 있는 것으로 제가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그리스, 로마 쪽에 닭종족들이 많이 있다가 나중에 중앙아시아로 넘어오고 그 사람들 일부가 인도까지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약 6세기경에 주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만 산태극이 어쩌고 태극이 어쩌고 백날 해봤자 헛겁니다. 유물을 봐야죠. 유물을 보면요. 딱 산태극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산태극 아닙니까, 여러분? 예? 산태극 아니에요, 이거? 오른쪽에 자료 화면이 산태극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니케아의 산태극 문양입니다. 기원전 490년에서 440년경이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산태극입니다. 예, 그 다음 또 화면 보시겠습니다. 역시 산태극에서 약간 변형이 됐는데, 이거는, 풍차와 같은, 바람개비 같은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역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닭종족이 2마리입니다. 1마리가 아니고 이제 2마리, 암놈, 순놈 이렇게 2마리가 그려져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닭종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왕은 재미있게도 쿠샨 왕이네요. 쿠샨의 왕입니다. 쿠샨의 왕인데 이게 서기 250년경의 그 왕인데 이 왕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삼지창입니다. 이 삼지창은 우리 한민족의 무기입니다. 한민족의 중심 무기가 삼지창입니다. 삼지창을 쿠샨 사람들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쿠샨은 쿠샨 이렇게 되는데요. 비기 언어학에 입각해서 싸는 자음 시옷이 되죠. 그 다음에 자는 자음 지읒이 되고요. 차는 자음 치읒이 됩니다. 같은 자음군인 시읒과 치읒은 서로 호환이 됩니다. 호환이 되면서 바꾸어 불러도 이상하지 않다. 그것이 비교 언어학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쿠샨은 우리가 많이 보니 차종족을 이야기하죠. 차 사람들, 정확하게 CHAN입니다. 차 사람들이에요. 차 사람 집단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고조선의 중심 종족입니다. 차 사람이네요. 왜 싸가 붙었느냐? 중앙아시아의 서기 8세기경부터 약 몇 세기 동안에 아랍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랍 지배를 받다가 보니까 오랫동안에 생활에 익숙하게 되다 보니까 언어에까지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가 오늘날까지 연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어 발음, 시, 싸, 수, 이러한 그 발음은 아랍과 유태인의 발음에서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유태인과 아랍 사람은 아버지가 같습니다. 어머니가 물론 한 사람은 하녀고 한 사람은 본부인에서 태어났지만은 아버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한 것은 작은 집, 큰 집 싸움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가족 분쟁입니다. 예. 그래서 아랍이나 유태인 사람들은 언어에서 같은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음 시옷 발음을 많이 씁니다. 이런 것은 제가 그 히브리어 성경과 혹은 고대 히브리어 왕들의 이름까지 분석을 제가 해본 결과 제가 99%가 맞다는 것을 제가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아랍 혈통이다. 그래서 이 싸는 바로 차와 같다. 그러니까 고조선의 종족이다. 차는. 그래서 차 사람의 집단이 쿠샨이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삼지창을 들고 있다. 삼지창을. 삼지창은 우리 한민족의 중심 무기입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 화면도 쿠샨 또 넘어가시고요. 여기도 뭐 삼수에 대한 그러한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삼수가 드러나 있고요. 여기 보면 테르티오라고 하는 아르메니아 언어인데요. 조지아권입니다. 조지아권. 테러, 티오 이렇게 되가 있는데 이 테르는 원형이 달입니다. 달이고 원형은 대려죠. 이 티오가 과연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제가 고심을 했는데요. 이는 국외어마로 치자면 치오가 됩니다. 티오는 치오가 돼요. 치오는 뭐하고 가깝습니까? 치우하고 가깝습니다. 우리 치우 천왕을 이야기하죠. 14대 치우 천왕. 이 치우의 우인데 이건 오로 변했어요. 그런가 하면 태국 가면 치앙마이라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치앙마이. 이렇게. 이거 치아입니다. 치아. 이거는 치아, 치오, 치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조금씩 방언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원형은 치우인데 치우 천왕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치오, 치아로 변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의 치우라는 것이고 이러한 비슷한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스본 부여인데요. 가스본 부여를 저는 파르티아로 보고 있습니다. 옛날 카스피 연안에 있었던 그 종족으로서 파르티안이라고 있습니다. 파르티아. 여기서 파르는 파르가 원형이고 광명을 뜻하죠. 광명의 티아인데 국외어마로 치면 치아가 되죠. 치아가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그 치앙마이의 치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치아로 나오니까 치우로 제가 보는 것이죠. 치우의 방언 형태를 보는 것이죠. 광명이 치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스피 연안에 있었습니다. 이 종족이 바로 나는 가스본 부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스본 부여. 이 가스비란 자체가 카스피를 뜻하거든요. 카스피를 뜻하니까. 그래서 이 파르티아는 서기 3세기까지 존속한 것으로 지금 서양학자들은 연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그 다음 또 자료 또한 DB 보시죠.
예. 잠깐요. 아까 그 전에, 예. 아닙니다. 빅, 예, 됐습니다. 여기 보면, 빅, 이래, 빅 해놨는데요. 재미가 있습니다. 이 빅이라는 것이 밝다는 것이죠. 화폐에도 나옵니다. VIC, 빅. 혹은 BIC, 빅. 예. 빅은 BAC, 백. 이거 변형이죠. 빅이니까. 꼭 B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십니까? V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VIC, 그 다음 VAC, 이렇게 해도 되죠. B나 V나 같이 쓰니까요. 예. 빅은 광명이라는 것이죠. 밝다, 밝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화폐에서도 벌써 밝다는 그 광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보시죠. 그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예,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네, 여기서도, 사방이 삼원으로 동글베이 세 개가 동서남북으로 다 돼가 있습니다. 이 삼수를 서양 왕들이나 서양 사람들이 목숨처럼 귀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삼수 사상을. 그냥 쉽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수많은 왕들이 와서 약속이나 한 듯이 3이라는 숫자가 다 나옵니다. 깃발부터가 아니고 화폐부터가 아니, 내일 소개하는 도자기에서조차 이 삼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삼수 증명은 차고 넘칩니다, 사실은. 또, 그 다음도 자료 한번 볼까요? 예. 여기도 칸색 라티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티오란 말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 치우로 보는 것이죠. CON, 콘은 칸과 같다는 것이죠. 칸과 같으니 칸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색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스키다이 종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로마의 정체성은 스키다이 종족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원래부터 로마 이탈리아 반도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 사실은 그 선조들이 스키다이 종족이라는 거죠. 색이라는 것이죠. 색은 스키다이 유목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라는 태양이죠. 그 다음 마지막에 티오 해놨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티오가 이거로 치오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머리로 그냥 볼 것인가 돼서 지금 두 가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고대 이탈리아나 라틴어를 아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지금 제가 자신있게 말할 형편이 못 됩니다. 라틴을 연구를 하고 히브리어 연구하게 되면 내가 이걸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 티오를 갖다가 그냥 T 머리를 계산하는 것이냐, 이 O는 그냥 전비사도 붙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THIO, 티오를 치오로 이건 확실한데, H가 빠졌단 말입니다. 빠지고 그냥 T오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치우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 할 것인가 대해서는 제가 라틴어나 히브리어나 그리스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삼, 우삼, 중간에 하나 있고, 칠성을 뜻하고, 삼신을 뜻합니다. 삼신과 칠성을 여기서 한꺼번에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에는 동서남북에 삼수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이거는 인도의 그 데칸, 인도 그 남부의 그 데칸의 그 왕국인데요. 초승달이 위에 있고, 예, 3호로 형성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부터 사용됐다고 하네요. 그 다음 자료 볼까요? 여기도 보면 삼태극의 분화를 보여주는 인도 16국의 그 쿤탈라라 하는 그 왕국의 그 주화입니다. 기원전 5세기인데요. 여기 보면 삼태극이 여기에 분화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오른쪽에 보면 삼수가 세 갈래로 뻗어져 나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태극의 분화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왼쪽의 그림은 삼태극을 분화되는 그런 그 형태를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를 볼까요? 여기 보면, 왼쪽 편의 화폐에 보면 그 삼년문이 또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수를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동글뱅이 3개 있는 데다가 화살표가 또 있습니다. 있고, 그 위에는 삼각형에서 원이, 동그란 조그만한 원이 3개가 있고, 중간에 한 원이 있네요. 그래서 3은 1이요, 1은 3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초승달인데요. 초승달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난 것이죠. 초승달을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3을 갖다가 초승달로서 표시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요. 그 다음 화면은요. 예. 그 다음 하면은, 그 다음 또 넘구시죠. 복잡한데요. 인도의 쿠라라라는 그 왕국에서 주주된 화폐인데요. 여기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한문으로 밭전자입니다. 밭전자인데요. 밭이라는 것은, 밭을,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터전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이 밭입니다. 예. 터전을 밭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하면 바드, 혹은 밭,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밭입니다. 터전이죠. 바드는 아버지 머리로 하지 말고 그냥 터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터전을 나타내는 것이죠. 터전이죠. 터전이면서 이 삼수가 안에 다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삼수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삼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 다음에 이런 무늬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무는 이렇게 구부러지나 펴지나 같습니다. 밭전자는 같은 것이죠. 조금 더 한 보시죠. 밑으로 고. 여기는 또 노골적으로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아예다가 하나, 둘, 3개 이렇게 꺼놨어요. 꺼놓고 3은 1이다. 3은 1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초승달도 하나, 두나, 세나, 이렇게 또 표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이상으로서, 제가 고대 화폐에 얽혀 있는 삼수와 태극의 분화, 그리고 삼수와 칠성, 삼일사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유럽으로 건너간 종족들이 내세우는 그런 문양,
삼수 문양을 통해서 고대 유라시아에 있던 고대 고조선 종족들이 대거 유럽으로 이주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